지금 질병 2차 팬데믹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청정구역에서 다 개방했잖아요. 해변이건 뭐건 차단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명도 감염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무증상자에서 갑자기 2명이 나타났죠. 종식선언에서 확진자 2명 발생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여러 번 얘기했죠. 숨겼을 거라고 많이. 그러다가 갑자기 뭐 나와요? 집단 감염 140명. 미국 같은 경우 뭐 했어요? 경제활동 개방했죠. 다시. 실업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10년간 늘린 게 2250만인데 한 달에 2200만 하고 지금 3000만 넘었죠. 마지못해 재개방했는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유럽도 여행문 열었지만 이탈리아 또 집단 감염했죠. 스웨덴 집단 면역 실험했다고 그랬는데 작살났죠. 지금 종식되지 않았다. 백신도 안 나왔는데 뭐 조만간 종식될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지금 모든 국가가 위험하다. 그래서 재유행 조짐 돌고 있죠. 왜? 일단 경제를 살리려고 경제활동 재개 많이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형 거리두기로 바꾸고 얼마 전에 유흥업소 쪽도 개방됐었죠. 그리고 또 바로 감염자 나왔죠. 상황이 심각하죠. 거기다가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부인까지도 확진될 정도로 위험하고 여기도 뭐 돌연 사망 뭐 이런 거 나오죠. 자,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죠. 유흥업소 영업 재개. 아니 이걸 왜 벌써 재개시켜요? 물론 유흥업소 하는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겠죠. 아, 우리도 죽어간다.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확진자 나왔죠. 그 다음에 깜깜이 확진, 무증상 감염 이런 거 늘어나고 있다. 모든 감염자 찾을 수 없다. 왜냐면 그 바로 증상이 나오는 분들도 있죠. 근데 증상이 안 나오는 무증상자들도 굉장히 은근히 많다. 이 무증상자들에 의해서 증상이 나오는 사람들은 확진 판정 나면서 갑자기 병을 앓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죠. 요즘에 북한이 난리죠. 오빠한테 먹을 거 다 뺏겼나 싶어서 빼빼 마른 아직도 많은 여정이 남은 그 사람. 그래서 난리죠. 근데 북한이 왜 이렇게 하느냐? 첫 번째 이유, 삐라 때문이다. 사실 이거는 핑계죠.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일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랑 협상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미국과 대놓고 협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협상을 나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급해진 이유는 뭐다? 국가 부도. 어느 정도냐? 수출 규모가 2016년에 비해 5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출이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10%만 떨어져도 국가가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수출 중심국일 경우 더욱 심각하죠. 근데 뭐 내수 중심국이든 수출 중심국이든 그런 것보다 일단 중요한 거는 10%만 떨어져도 굉장히 위험하고 30%, 40%뭐 반토막 났다 그러면 아주 경제가 작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50분의 1이면 98%가 감소했다는 소리예요. 웬만한 나라였으면 이미 경제위기 터졌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돌파구로 관광 생각했는데 질병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전략적으로 미국과 직접 협상해서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 핑계로 잡은 게 삐라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 근데 정은이가 안 하고 여정이가 하냐? 실제 뭐 진짜로 건강이 악화돼서 위원장 자리 물려준다 할 수도 있고 제 생각은 이런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나라랑 다시 외교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때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고 김여정한테 해서 우리나라랑 관계 벌릴 때는 이 사람이 하도록 이용을 하고 만약에 다시 우리나라랑 국교를 좀 수복해야 될 상황이 왔다라고 싶었을 때는 본인이 직접 나서기 위해서 일부러 본인은 드러내지 않고 여동생 뒤에 숨은 거 아니냐 이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북한이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전시국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시국의 경우는 사실은 외국에서 투자하기 꺼려지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전 기간이 오래됐고 지금 뭐 북한이랑 어느 정도 관계를 뭐 회복했다 싶으니까 전쟁 안 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한 외국인들도 많을 텐데 이런 급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외국인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생각해둬야 되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9천억 정도에다가 투자 손실까지 합치면 1조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가게 생겼다. 가뜩이나 질병 사태로 인해서 위험한 경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방역 잘하고 대처 잘해서 모범국으로 뽑히면서 살아나는가 했는데 2차 질병 사태 터지고 있고 거기다가 갑자기 북한이 도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지금 굉장히 올라갈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식이든 부동산이 위험하다. 부동산 강남 아무리 비싸게 사면 뭐예요? 6.25 끝났을 때는 부산이 강남보다 비쌌겠죠.
물론 전쟁까지 안 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느끼기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적이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이랑 이란도 문제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이랑 틀어졌던 베네수엘라는 작살났었죠? 미중 무역전쟁 들어갔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1위 국가인 중국이 뭔 짓을 하느냐? 인도랑 유혈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북한 외에도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 경제 위험해졌죠. 작년부터 중국은 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굉장히 높은 기업 부채와 국가 부채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국가 지원을 많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생 능력이 굉장히 적고 그 자생 능력이 적은 기업들 중에서 한 군데가 제대로 터지게 되면은 연쇄 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작년부터 진단된 중국의 상황이었어요. 미중 무역전쟁 시작 전부터.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 강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중국에서는 많이 숨겼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지역에서 터지니까 바로 드러나죠. 140명이 그렇게 한꺼번에 나오지 않아요, 보통. 여기다가 인근이랑 잘 지내도 모질릴 판에 인도랑 싸우고 있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인도가 싫죠. 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것이 중국이었는데 이제 인도나 동남아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도 질병 문제에 이어서 외교 문제까지 돌고 있어서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민간 소비 증감률. 이번 때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번 1분기 때 이만큼 떨어졌죠. 이번 때보다 제가 더 위기라고 괜히 하는 게 아니죠. 산업 현황, 전 산업 생산 지수, 농림업 제외하고 역시 급격히 떨어졌다. 지금 초이노믹스 하고서 상승률은 나왔는데 이렇게 빌빌 올라가다가 지금 좀 규제하고서 살아나기 시작했죠, 특히.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하락률이 가장 크다.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하락했을 때 보면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 정책 터지고 나서 8.2라든가 9.13이라든가 이런 거 터지고 나서 건설업 생산지수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생산지수 많이 떨어졌다.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자, 무역 어때요? 언제부터 망가졌어요? 수출 쭉 떨어졌죠. 수입 쭉 떨어지고 있죠. 수출 수입 계속 문제되고 있었다. 근데 질병 문제로 더욱 심화되었다. 작년에 미중 사태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전 정부 탓이 다 돌린다는데 어때요 지금? 임기 중에 마지막에 수출입 지금 작살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살려놨다가 지금 미중 무역전쟁 크게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질병까지 터지면서 더 크게 된 거죠. 미중 무역전쟁 제가 1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이야기하긴 했는데 사실 재작년부터 문제가 있긴 했었죠. 관세 부과하면서 재작년부터 관세 이러고 싸우다가 작년에 제대로 터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무역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번에 질병 터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주식을 사야 된다,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은 뭐 하고 있어요? 부동산 처분하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왜 가게한테는 부동산을 사라고 하고 주식을 사라고 하나? 주식 사는 경우 대부분 자사주를 많이 사죠. 그래서 이번에 동학개미들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자사주를 산 회장들도 굉장히 많이 이익을 봤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우선주 쪽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증권가에서도 우선주 폭등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삼성중공 우선주, 저기 SK증권 우선주, 하나 우선주, 증권 우선주. 이 지금 우선주 주가 상승률이 갑자기 미쳤다. 배당도 안 되는데 괴리율 얼마다? 900%다. 저렇게 괴리율 많이 났던 거 뭐였어요? 예전에 ETN 괴리율 장난 아니었죠. 5월물이 만기 때 마이너스까지 폭락했다. 6월 때는 멀쩡했는데요. 6월 때는 럼프 형이 진짜 능력자입니다. 오펙한테만 감산하라고 그러고 러시아한테는 감산하라고 하는데 미국은 자연 감산된다. 됐으니까 안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자연 감산 장난 아니죠. 그러면서 유가가 살아난 점이랑 6월물이 5월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미 7, 8, 9월물로 넘긴 경우 많이 있었죠. 그런 것까지 겹치면서 6월에는 그런 폭락이 나타나지 않았다. 거기다가 거래도 많이 막아서 예전만큼 괴리율이 심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우선주로 괴리율이 가고 있다. 작전주죠, 작전주. ETN도 마찬가지예요. 작전주였죠. 실제 가치는 이만큼인데 더 바보 이렇게 사도록 만드는 거라. 지금 우선주 저렇게 들어가는 게 뭐가 달라요? 저게 들어가서 팔 사람 다음 사람한테 팔면 남겨먹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된다? 유가 장난쳤던 거랑 달라질 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한다? 어디 증권인지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매츠 증권.
역사상 가장 짧은 경기 침체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V자 반등 자연스럽다고 하고 영향 3개월에 그칠 것이다. 아직 안 끝났는데 3개월 넘어갔죠. 3개월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대출 보증 연장했다 9월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걱정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 사태가 6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9월 전까지 끝난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 봐서는 절대 6개월 안에 끝나 보이진 않죠. 질병은 둘째치고 경제 상황이 특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연내에 힘들 것으로 보는데 연장 끝나는 게 9월이에요. 9월에 돼서 굉장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보이지 않나요? 모든 기업을 살리겠다. 원칙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좀비 기업도 있는데 다 살려야 돼요? 이제 경제 위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좀비 기업들이 무너지더라도 우량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을 능력이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우량 기업들도 위험한 상황이다. 경제 위기 끝난 다음에 구조가 조정이 되든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다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다. 이걸 가지고 지금 무제한 RP 풀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풀고 했던 걸 가지고 지금이 마치 주식 사야 될 호기인 것처럼 저금리니까 저금리면 무적이죠. 저금리만 되면 다 되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다 오른다. 저금리면 다 오른다. 일본 굉장히 저금리죠. 근데 지금 부동산이 저금리 때문에 올랐어요? 결국 아니다. 무제한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오른 건데 그 무제한 유동성을 푼 거는 일본은 돈을 찍은 거고 우리나라는 RP로 풀어가지고 나중에 경제위기 끝나고 유동성이 과잉된다 싶으면 회수할 수 있게 한 거다. 그리고 저금리 역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 거지 대출 받아서 주식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하라고 한 거 아니죠. 주식 투자 말고 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익 노려가지고 단타 치고 빠지려는 그런 거 하라고 금리 내려준 거 아니죠. 결국에 주식은 그렇다 칩시다. 황금성 있으니까 황금성 좋은 편이니까 금리 올린다 싶으면 빠지면 되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금리니까 무조건 오른다? 그러면은 나중에 경제위기 끝나면 금리 100% 올릴 텐데 지금 말하는 추를 보면은 금리 올린다는 게 거의 확정시 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금리니까 사야 돼요? 그때 금리 올릴 때 사주는 사람 없을 텐데 지금이 오른다고요? 얼마나 오를까요?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IMF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그 어떤 위기와도 다르다. 최악 침체 경고. 모 증권사 분석보다는 이쪽이 더 신빙성 있지 않나요? 더 하향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하고 있는데 증권사, 부동산쟁이들 이들만 계속 금방 회복된다, V자 반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급격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스닥 지수를 필두로. 나스닥 타격 입으면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그때는 팔고 싶어도 너무 급락해서 터키 브레이커 걸리거나 사이드카 걸리겠죠. 장 마감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런데 빚까지 내서 하고 있다. 빚까지 내서 저런 거 사야 될 때예요. 아 물론 지식이 있으면 사세요. 저는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가 그 주식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있고 여기가 정말 유망해서 사는 거고 이런 사람이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이고 뭐 이런 분들이면 괜찮은데 그냥 저평가 됐으니까 지금 사면 벌겠지. 저금리니까 이자 얼마 안 나오고 부동산이 계속 오르니까 사야 되겠지. 지금은 이런 시기가 아니라 기나긴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할 시기이다 라고 늘 강조하고 있고 알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들 돈 번다니까 그냥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돈 벌어야 되겠다라고 들어갔다가 큰일 날 수 있다. 왜냐면 저들이 돈 버는 이유가 무지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돈을 채워주기 때문에 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